블록체인이 구체적으로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윤혜식입니다. IT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. 크게 두 가지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DID, 분산 ID, Decentralized ID라고 하는 DID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DID를 활용하면은 우리는 인증 서비스를 좀 더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. 기존에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또 특정 기관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고, 그 받은 걸 가지고 또 다른 기관에 갔을 때, 예를 들어 은행에서 뱅킹만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신한은행에서 가게 되면 또 타은행 인증서를 등록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제 DID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신원인증기관에서 최초에 내가 이런 DID를 발급을 받습니다. 그리고 이 DID를 블록체인에다가 등록을 해둬요. 그리고 내가 뭐 다른 홈페이지나 사이트에 가입을 하게 될 때 사이트를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 제공자가 되겠죠. 서비스 제공자들은 내 개인 정보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검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그죠? 매번 인증서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게 되고, 내 정보는 블록체인에 들어있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해지겠죠.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이런 개인 정보를 취급을 할 수가 있는데,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개인 정보를 취급을 하는 주체가 특정 기관이 아니라 바로 개인들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가서 내가 19세 이상이다. 19세 이상의 술을 팔면 안 되겠죠. 윤혜식이라는 사람이 19세 이상인 성인이다 라는 딱 그 정보만 편의점에서는 제공하면 되겠죠. 뭐 연락처든 주소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신분증을 보여줄 필요도 없는 거고, 그렇게 해서 DID를 통해서 내 본인 인증을 확인할 수 있고 최소한의 정보만 내가 제공을 하면 되는 거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런 DID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느냐, 바로 이번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사업을 지금 키사 한국정보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이 백신 접종 증명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, 이건 말 그대로 내가 백신을 접종받았던 그 사실을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종이를 가지고 가서 항상 확인을 해줘야 돼요.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,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 백신 접종 증명서, 디지털 증명서는 블록체인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윤혜식이 만약에 제가 접종을 받았어요. 그러면 내 이름,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간단한 생년월일 앞자리 딱, 그리고 접종 여부 딱 이 정보만 내가 제공하면 되는 거죠. 나머지 뭐 신분증은 또 제공해야 된다 그러거나 종이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러면 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,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이 DID 기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같은 경우는 W3C라고 해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표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코로나19가 좀 완화가 돼서 해외 여행이 조금 자유롭게 된다면, 백신을 이제 접종한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된다면 해외 다른 나라에 갈 때도 그죠? 내가 발급받은 이 증명서, 백신 접종 증명서를 다른 나라에서도 제출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해지겠죠. 그런 편리함이 제공이 될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블록체인을 가지고 활용한 너무나 핫하죠. NFT, 바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얘기하는 이 NFT를 통해서 많은 디지털 상에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NFT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려면 우선 대체가 가능한 것과 대체가 불가능한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,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500원이 있어요. 500원 동전을 하나 가지고 있고 제 친구가 500원 동전이 있으면, 제가 가진 500원 동전이나 제 친구가 가지고 있는 동전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환이 가능하죠.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과 같이
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친구의 집으로 대체가 될 수가 없죠. 왜? 장소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, 즉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. 그런 것처럼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토큰들도 대체가, 이 비트코인처럼 이 대체가 가능한 것들이 있고, 이더리움 중에서 ERC721이라고 하는 기반의 그 토큰들은 대체 불가능한 NFT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NFT 토큰들은, 각각의 토큰들이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.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희소성을 담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. 각각의 토큰마다 다른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뭐 거래가 되고 있는 유형이나 무형의 자산들의 그 희소성, 가치들을 이 토큰화해서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 토큰화라는 말이 또 궁금하실 텐데, 토큰화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원본을 두고 원본 대신 사용하는 걸 우리가 보통 토큰화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과 같이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가 있는 예술계에서는 기존의 어떤 작품들,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거래하고 있는 그런 예술 작품들을 대부분 희소성이 있죠. 작가님의 특정 작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기 때문에,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희소성들을 이제는 디지털 상에서도 거래가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. 그리고 또 뭐 아이패드나 이런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작품들, 이런 것들도 이제 NFT, 블록체인 기반의 NFT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해진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? 화면에 보시면 저 그림이 뭘까요? 최근에 너무나 이슈가 된 그림인데, 저 그림이 바로 지난 3월 10일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6,934만 달러, 뭐 하나로 한 786억이 어마어마한 돈이죠, 그죠? 786억 정도의 판매가 된 디지털 화가 그 비플의 작품이에요. 작품명은 이제 매일 최초 500일이라는 작품인데, 비플이 웹디자이너였던 한 2007년 5월 1일부터 매일매일 꿈을 만들기 시작했죠. 그렇게 해서 뭐 자기 삼촌도 나오고,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나오고, 마이클 잭슨, 뭐 그런 사람들, 인물의 초상화들을 매일매일 그려서 한 5,000일간 그려서 만든 일종의 디지털 작품이에요. 이걸 비플이 NFT를 활용을 해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얼마에 팔렸냐? 예,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786억 원에 판매가 된 거죠.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 NFT가 도대체 뭐냐? 그리고 일반인들도 NFT 관련된 공부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죠. 즉, NFT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거래가 어려웠던 많은 디지털 자산들, 그리고 또 현실 세계에서 너무나 고가의 금액이었기 때문에 거래가 불가능했던 뭐 부동산들, 이런 것들이 NFT를 통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NFT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그 특징이 하나가 있고, 또 하나는 하나의 그 자산에 대해서 소유자를 여러 명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부동산을 혼자 사기는 어렵지만 이걸 뭐 100명이 나눠서 살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큰화 해가지고 토큰으로 거래를 하는 것들이 지금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,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DID를 통해서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, 위변조가 불가능한 그 기능을 가지고 DID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. 또 하나, NFT와 같이 토큰화하는 기능들, 자산들을 대체되는 토큰들을 통해서 거래로 할 수 있는 NFT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끝!